자녀 양육이라는 그 약속을 부모에게 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내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정이 훈육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어떤 것이 작동되냐면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엄청난 권위가 아이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고 규범을 설정해주고 훈육할 수 있는 권위가 부모에게 아이가 이미 인정한 권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렇게 훈육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권위를 선생님에게 줬으니까, 인정했으니까. 지금 시대는 이 사회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와 관계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데요. 아이를 훈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생후 3개월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진 못했어요. 저의 홈스쿨 교사였던, 지도해 주셨던 로리 선생님의 방법인데요. 3개월 때부터 어떻게 훈육을 시작하냐면, 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로 훈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의 상황을 조절하는 것을 컨트롤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가 배번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은 3개월이면 다 기저귀를 떼요. 3개월 때부터 훈육을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이가 엄마가 알잖아요. 소변 볼 시간, 응가할 시간 알잖아요. 이렇게 표정을 보고 코가 이제 시큰시큰해지면 얘 이제 오줌 싸려고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쉬를 할 때 아이를 기저귀 벗기고 변기에 아기를 앉혀요. 앉히고 쉬 소리를 내요. 그럼 아기가 쉬가 나오면서 엄마의 쉬 소리랑 함께 관련을 짓는 거죠. 엄마 쉬 소리와 함께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를 반복해요.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몇 시간에 한 번씩 쉬할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변기에 앉히고 쉬하면 자연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3개월이면 기저귀를 떼는데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20개월이 넘었는데 기저귀를 이만한 걸 차고 막 다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엄마들은 도대체 언제 기저귀를 떼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뗐냐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3살 넘게 한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얘 우리 좀 오래 해요. 그랬는데 한국어 말을 이해 안 된다. 그 불편한 기저귀를 계속 세우고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이게 3개월 때부터 훈육이 되는구나. 저도 그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훈련은 8개월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이를 이렇게 돗자리에 펴놓고 아기를 거기에 앉히고 아기 딸랑이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고 엄마가 아이한테 인식을 시켜요. 요것은 너의 바운더리야. 요것은 너의 경계선인데 여기 나오면 맴매 나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딱 피고 그렇게 얘기를 딱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 눈치 보고 거기 앉아있다가 기어 나오면 조그만 가느다란 휘토리로 손등을 딱 때려서 자극을 줘요. 그럼 아이가 따끔한 애가 손을 빼잖아요. 나가는 건 나쁘구나. 이렇게 인식을, 나가는 건 나쁘구나 하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자기를 달래면서 딸랑이 가지고 놀고 빨아먹고 이러면서 거기 안에서 한 5분, 이 정도. 5분, 한 10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돗자리 훈련을 해요. 아이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안 돼라는 신호를 배워요. 이렇게 훈련을 한 아이가 한 8개월, 10개월 됐는데 저희 어머니 모임 할 때였어요. 어머니 모임 하면 식탁 위에 마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커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저 애기들이 기어다니면서 그 위로 막 올라오고 막 상 엎고 뜨거운 거 뒤고 이러니까 애들만 오면 우리 다 막 치우느라고 바쁘잖아요. 이 집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애기가 귀여웁니다. 식탁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한 발을 더 올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이러면 애가 발을 쫙 내리고 엄마 눈치 보고 돌아서서 딴 데로 가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몸으로 아이가 엄마의 신호를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사고가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고들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싱크대 다 잠가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부딪히지 않게 다 하고 이렇게 뜨거운 거 다 없애고 그런데도 사고는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마음껏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안 돼, 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뛰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냥 집안에 물건이 다 있어도
그것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홈스쿨을 우리 둘째가 4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4살 때부터 훈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순종훈련, 그때가 굉장히 전 적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 때 순종훈련 시키는 것이 본인들이 좀 버겁다, 나는 아직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시작해야 될 나이는 3살입니다. 36개월 됐을 때는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데 3살의 특징이 자기 고집이 시작돼요. 내가 엄마를 컨트롤할 건지 엄마가 나를 컨트롤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이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태어난 아기는 주변을 지배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100%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애가 울잖아요.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달려와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울거나 뗐으면 와서 나를 피로를 채워주는구나 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 능력이요.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주변을 컨트롤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아이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뭘 배우냐면 이제는 주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구를 통제하는 걸 배워요. 배변 훈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싸지 않거든요. 싸야 될 때를 조절해서 참아서 조절 능력이, 참을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배변 훈련을 한다는 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배고픔도 참고,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능력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것이 함께 성장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주변을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거꾸로 커지는 시기.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자신을 다스려요? 주변을 다스려요? 주변을 다스리면 아직 애기예요. 아직 덜 커서 미숙해서 그런데 요 증상이 그 사춘기 때 안 잡혀가지고 사춘기 때 다시 한번 요 시기가 오거든. 성장의 시기가 오면서 주변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나 사춘기다! 뭐 이러면서 주변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들거든요. 요때 잘 훈련하지 않으면 이제 어른 돼서도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변을 다 통제하면서. 어렸을 때 10대 때 가출했던 사람은 커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맘에 안 들면 가출하기, 때려 부수기, 소리 지르기, 카드 막 긁어가지고 막 펑펑펑펑 막 부도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사춘기 때 하다가 혼나면서 이제 절제하고 정리를 써야 될 행동을 계속 그것을 허용받게 되면 그것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계속 통하는 건 줄 알고 주변을 통제하는 방법들, 여성들이,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 울기, 삐지기, 집 나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자신의 욕구를 주변을 통제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기술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게 3살이에요. 그때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3살, 그 다음에 7살. 이게 이렇게 애들이 쭉 크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3살, 7살, 그리고 13살, 그때 이제 10대 들어갈 때, 14살, 요럴 때, 그때, 요 3단계의 애들의 성장 시기를 훈육을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8개월, 이제, 안개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않는 것 같으나 알아듣습니다. 네. 그 나이 때 아이들이요, 알아들어요. 다 들어요.